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개장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현재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종목 잘 찾아봐야겠죠? 네. 달릴까 말까에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SBB테크 첫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금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고 맞습니다. 저 이 종목 하면은 감속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로봇 네.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가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요. 로봇 감속기 관련 종목들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오후장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400원도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시장은 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LG 엔솔 보호회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LG 엔솔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 FOMC 회의와 또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좀 경계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AI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속기 관련해서 SBTEC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거래일에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16%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SBTEC는 상장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고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세가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BTEC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익절 라인 때 잡아드리고 하루 만에 3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 텐데 익절가는 27,50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7,500원을 익절 라인 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31,000원 말씀드렸는데요. 3차 목표가는 33,000원 라인 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SBB테크는 장중에 17%의 수익률을 하루 1거래일 만에 보여줬고요. 이번에 3차 목표가 33,000원까지 제시됐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네. 이 종목은 17,95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 무려 37%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AI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 바로 마인즈랩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통신 3사에서도 잇따라서 국내 AI 관련된 챗봇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AI 열풍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셀바스 AI 후속주로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마인즈랩이었고 또 휴먼 서비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언론사랑 금융사에 휴먼 로봇을 인공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또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2,300원도 돌파했고요. 현재가가 23,850원, 오늘 고가가 24,550원까지 갔기 때문에 3차 목표가도 강력하게 돌파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한 34에서 35% 정도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익절 라인 때 잡아드리고 좀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2,300원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로 26,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인즈랩까지 두 종목 저희가 리뷰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UAE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림입니다. 주가 상승 어떤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틀 거래, 이 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 2% 오른 1,690원 선 거래 이어갑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한데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히림은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히림은 사실상 이제 사우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도 40조 정도를 투자를 어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또 그리고 신공항 설계에 있어서 히림이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정책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리고요. 또 그리고 중동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히림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히림을 가져왔습니다.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미 한번 관련해서 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앞으로 더 얼마나 오를지 또 궁금해요. 네,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네. 상당 부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태에서 좀 새롭게 좀 출발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설계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도에 좀 설립된 기업이고 업력이 벌써 50년이 넘은 기술력이 입증된 건축 설계 관련해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또 문화시설, 뭐 도시 설계, 건축 분야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이제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꾸준하게 좀 수주가 이어가고 있는 기업,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 공항 설계 관련해서 글로벌 설계 2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덕도 신공항이 좀 지연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3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TK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신공항 관련해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9곳의 신공항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천 제2국제여객 터미널도 설계를 한 기업이 바로 히림이고 국내 신공항 관련해서 히림이 사실상 거의 독점으로 설계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TK가 됐던 또 가덕도 신공항이 됐던 9개 곳의 신공항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히림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상 히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카타르 올림픽 경기장, 또 예전에 도하 올림픽 경기장, 또 그리고 중동 국가의 국제 공항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우디발, 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히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주말 동안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40조 원 관련해서 이제 MOU 체결이 어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밝혔고요. 실질적으로 투자 속도를 내고 이번 주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발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두바이 관련해서 일경 도시로 건설하겠다라는 트윗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때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 바로 히림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좀 부각될 수 있고 네옴시티발 또 아랍에미리트발 투자 수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히림이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호재성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입증돼 있다. 네.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세워봐야겠죠. 저희 어느 선에서 좀 잡아볼까요? 네, 히림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부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9,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돌파 시에 13,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 종목 첫 번째 네. 히림이었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는 13,000원까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전 거래일에 제가 SBB테크를 가져왔는데 네. 하루 만에 16%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SBB테크의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SBB테크 후속주로요.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성 TPC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네. 현재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죠. 6%, 5% 이 구간에서 계속 강세 보여주면서 7,220원 선에서 거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한데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메이저님 선택은? 네, 해성 TPC는 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으로 왜 가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해성 TPC가 국내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도 AI 관련 종목들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쪽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와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결국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해성 TPC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해성 TPC를 가져왔습니다. 네, 감속기는 뭐 로봇주 이야기할 때 굉장한 부품이다라고 네.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 기업이 감속기 부분에서는 국내 1위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속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네.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서도 사실 관절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가의 감속기가 40% 이상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바로 해성 TPC입니다. 근데 사실 로봇 정밀 감속기가 아니라 승강기용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승강기용 감속기가 8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산업용 감속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0.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SBB 테크라든지 SPG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산업용 감속기와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사실상 해성 TPC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 관련된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용, 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7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확고한 기술력 바탕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또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정밀 로봇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이클로이드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해성 TPC이기 때문에 초정밀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내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해성 TPC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로봇용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감속기가 이제 기어를 통해서 모터의 회전력을 낮추고요. 또 로봇이나 기계의 움직임을 조절할 때 쓰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2004년부터 국내에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을 했고 정부 국제과제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요.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속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또 풍력에도 지금 해성 TPC의 감속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로봇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부동산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호황을 불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해성 TPC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해성 TPC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부동산 시장까지 좀 기대해봐도 맞아요.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럼 재료가 정말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성 TPC가 최근에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위일 로보틱스라든지 그 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송에서 방금 말씀드리면서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 가능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추격 매수하는 거는 다소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7,500원이나 7,400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6,400원 가져왔는데 6,500원, 6,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첫 번째 어느 정도 매수가로? 네, 일단 지금 네, 7,600원. 제가 아까 5%에서 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 13% 정도 갑자기 상승이 올랐어요. 나와주고 있어서 한 7,400원 정도 부근대. 7,400원. 거기서 1차 매수를 좀 하시고 좀 내려왔을 때 손절 라인대가 6,400원 잡아드렸으니까 6,600원이나 6,7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성 TPC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자, 저희가 방송 후에 종목 이야기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한 시간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또 네.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번 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AI 관련 섹터, 로봇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AI 안에서도 결국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마지막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대비 관심은 좀 덜 받고 있지만 AI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세하게 오늘 밤에 오늘 4시 30분에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AI뿐만 아니라 로봇,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단기 주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자마자 4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달릴까 말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